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마님과 선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들려드릴 재미난 이야기 들어보실 준비가 되셨는지요?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순천골의 권세 드높은 박대감에게는 애지중지 키운 무남동녀 양선이 있었습니다. 양선은 하늘이 내린 재색이라 칭하여도 손색없을 정도로 그 총명함과 아름다움을 뿜어대는 절세가인이었지만 박대감네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하인들에게는 실로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예, 순심아. 방금 개울가에서 너희 서방님을 만나 친히 데리고 왔으니 오늘 밤은 침소에서 질펀하게 보내려무나? 예, 제 서방님요? 아니 아씨, 그것이 무슨 말씀이랍니까? 저는 서방이 없는디. 어머머, 예, 어쩜 그리 말한단 말이야? 듣는 네 서방이 얼마나 서운하겠니? 자, 여봐라. 여기 잘생긴 네 서방이 이리도 떡하니 있지를 않더냐? 엄마야, 아씨! 양선이 여종 하나의 옷깃 속으로 여종의 서방을 찾아왔다면서 미끈거리는 개구리를 집어넣으며 낄낄대자 여종은 저승사자를 만난 표정이 되어 혼비백산달아나고 있었어요. 이처럼 호기심과 호승심 그리고 왕성한 장난기로 똘똘 뭉쳐있던 양선은 그야말로 천방지축으로 쏘다니며 제 집 하인들을 골려대는 일로 하루 일과를 보내곤 하였답니다. 그런 그녀의 예측 불가능한 천방지축 행동은 권세 드높은 박대감에게도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근심거리였지요. 박대감은 늦은 나이에 얻은 이 무남동녀를 매우 아꼈습니다. 양선의 총명함과 톡톡 튀는 기발함을 사랑했고 그 기상이라면 훗날 어느 명문가의 시집가서도 기죽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것이야 기대했지요. 하지만 그 장난기가 도를 넘을 때면 박대감 또한 깊은 한숨을 쉬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양선이 박대감이 아끼는 귀한 난초 화분에 물 대신 먹물을 부어놓는 사고를 친 것이었어요. 방자한 행동에 박대감은 불같이 화를 냈지요. 양선이 이 녀석, 내가 감히 아비의 귀한 난초에 무엇을 한 것이냐? 양선은 처음에는 박대감의 노기에 기가 죽는 듯 했지만 이내 눈을 동그랗게 뜨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항시 사람은 먹을 가까이 하여 학식을 드높여야 한다고 하셨잖사옵니까? 해서 아버님께서 아끼시는 이 난초도 이리 물 대신 먹을 주면 좀 더 학식이 높아진 난으로 무럭무럭 자랄까 하여 그리하였지요. 그리고 혹시 압니까? 이리 먹을 먹고 자란 난이 훗날 명필이 되어 천하를 호령할지도요. 마치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아버님이 명필이신 것처럼 말이지요. 그저 장난이 치고 싶었던 것임을 잘 알고 있던 박대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에 화를 내려 하다가도 딸이 웃는 낯으로 은근슬쩍 자신을 높이며 명필 운운하자 속으로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박대감은 딸의 머리를 콩 쥐어박는 것으로 매를 대신했고 혼이 난 양선은 다시금 쪼르르 도망치며 사건은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그 녀석 참. 누굴 닮아 저리도 천방지축의 왈가닥인지원. 먹을 머금고 있는 난초를 보며 박대감은 다시 한숨을 쉬었지만 돌아서서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박대감은 양선의 말괄량이 짓에 혀를 차면서도 그녀의 엉뚱함과 기발함을 미워할 수 없었고 결국 딸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곤 하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혈육이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양선이라도 박대감 댁 하인들에게는 실로 무시무시한 존재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새를 잡겠답시고 돌팔매질에 심취하여 마당쇠의 머리를 깨어놓질 않나? 머슴을 엄동설한 살얼음판에 잡아뜨려 지독한 곶불에 걸리게 하질 않나? 어디 그뿐인가요? 다른 집 양반들은 직접 손대지도 않는 닭을 닭장 속까지 기어들어가 잡아들고서는
잠들어 있는 여종의 방에 풀어 여종을 기어이 졸도까지 시킨 전적에다 행랑아범의 바지춤 안으로 몰래 불씨가 남아있는 불쏘시개를 집어넣어 행랑아범의 호두알이 경을 치를 뻔했던 날도 있었지요. 게다가 점차 나이가 차게 된 양선이 남녀지간의 운우지정을 어르는 영역까지 그 호기심을 넓히게 되니 장난과 괴롭힘의 강도가 해가 갈수록 고약해져 이를 감당해야 하는 하인들은 참으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어휴, 시의상의 나원참. 이러다 아씨의 장난질에 걸려. 요절나는 것은 시간 문제구먼. 도저히 못해 먹겠네 그려. 준옥군에게 잡혀 멍석마리를 당한다 해도 내 더 이상 요렇게로는 못 살겠구먼. 양반가에서 도망치는 하인들은 대부분 체경이 짜거나 노역이 몹시 고된 경우였지만 박대감댁에서는 그 궤가 달랐습니다. 바로 양선의 지나친 장난질을 견디기가 어려워 도망치는 하인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하늘 같은 박대감의 권세를 비호삼아 양선의 말괄량이 같은 행보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박대감의 집에서 이런 양선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명. 10년째 박대감댁 살림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이 집사였지요. 그는 본디 번듯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억울한 누명에 휘말려 풍비박산 나버린 집안 때문에 이를 딱하게 여긴 지역 감사의 소개로 박대감댁에서 일하게 된 자였습니다. 영민하고 계산에 밝았던 이 집사는 일처리가 시원하여 박대감이 높이 신뢰하는 중요한 재원이었습니다. 이 집사는 박대감에게 있어 단순한 집사가 아니었어요. 복잡한 집안 살림은 물론 논밭 관리, 재산 현황 파악, 심지어는 박대감 개인의 자잘한 일까지 그의 손을 거쳐야 완벽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박대감은 이 집사의 영민함과 꼼꼼함, 그리고 입이 무거운 성품을 높이 사 그에게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 집사, 이번 가을 수확량은 얼마나 되겠는가? 장에 내다 팔아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을지 자네 생각이 궁금하네. 박대감이 물으면 이 집사는 늘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수확량은 물론 곡식의 시세 변화, 팔아야 할 장터의 위치, 예상되는 수익까지 턱턱 보고했답니다. 박대감은 이 집사의 보고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했지요. 역시 이 집사 자네밖에 없네. 뭐든지 자네 손에 맡겨야 마음이 편하다네. 박대감은 이 집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신뢰를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 집사는 그런 박대감에게 깊이 감사하며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는 박대감에게 충성했고 박대감 또한 그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 집사에게 가장 어려운 소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씨, 양선을 상대하는 것이었지요. 양선의 기발하고 위험한 장난은 이 집사에게도 때때로 예측 불가능한 문제였지만 이 집사는 언제나 그녀의 사고를 수습하면서도 그 속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덕분에 양선은 이런 이 집사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돌보던 양선의 천방지축을 다루는 솜씨도 능숙하여 양선 역시도 이 집사를 허물없이 대하며 그를 곧잘 따르곤 했습니다. 더욱이 양선의 짓궂은농이나 장난질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묵묵히 받아주는 무던한 성품에 집안을 거쳐간 머슴들과는 사뭇 다른 훤치함과 다부진 외모로 양선의 마음을 사로잡은 상태였지요. 밤마다 몰래 숨겨둔 추나집을 보며 홀로 상상의 춘정을 쌓는 정도의 깜찍하기 그지없는 수준의 양선이었지만 자신의 감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이 집사에게 향하는 연심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터였습니다. 제 장난을 너끈히 받아낼 줄 아는 내구력과 이 집사 특유의 어른스러움이 양선의 마음을 간지럽히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녀는 이 집사와 대화하며 어울리는 시간들이 가장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이나 짓궂은 호기심이 어린 것들을 물어보면 이 집사는 언제나 턱턱 답을 내주곤 하였으니
양선이 어찌 신이 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저기 있잖아, 이 집사. 나 서책을 보다가 모르는 말이 튀어나왔는데 알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말이지. 거두머리가 무슨 말이야? 하루가 저물고 있던 어느 저녁날, 곳간내 재고 파악 업무로 분주하던 이 집사의 소매춤을 끌어잡은 양선이 이것저것 주워들은 단어들을 질문하며 엉겨붙고 있었습니다. 아씨, 또 어디서 그런 말을 들으신 geb니까? 거두몰이라니 아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양서에서는 나올 단어가 아닙니다. 그 말을 보았다는 서책, 또 남녀간의 망측하고 남사스러운 춘정을 그리는 추나집이나 뒷골목 도색서적이겠지요. 아녀자의 품행에 하등 도움되지 않는 말입니다. 아이 참. 아니, 그래서 그게 뭔데? 궁금하니 어서 알려줘. 응? 참으로 못 말리겠습니다. 아시면서 일부러 이러시는 것인지 정녕 모르시는 것인지. 거두몰이란 의복을 입은 채로 행하는 남녀간의 방사를 말하는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니 이리 아씨께서 입에 담을 만한 말이 아니지요. 어디 가서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십시오. 체면과 체통에 지장이 가는 아주 큰일이 벌어지고야 말 geb니다. 호, 그렇구나. 과연 이 집사는 뭐든지 알고 있네? 언제나 그렇듯이 대감마님께서 아씨의 그 삿된 호기심이 맺은 갈증을 해갈해주는 것이 저라는 것을 아시게 되면 제 목은 성치 않을 테니 제발 언사의 단정을 기해 주시지요, 아씨. 물론 아버님께는 비밀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이 집사 아니면 누구에게 내 호기심을 풀어보겠어? 다른 하인들은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야. 게다가 나는 이 집사랑 이렇게 대화하는 일이 너무 즐거운걸? 아버님께 들키면 나 또한 재미없기는 매한가지라고. 분명 정숙하지 못한 여인에게 필요한 처사라며 체벌로 그 재미없기로 소문난 바느질이나 시키실 것이 뻔하니까 말이지. 바느질이 그렇게도 재미가 없으십니까? 뭐?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야? 방 안에 가만히 틀어박혀서 옷감을 틀어지고 실과 바늘로 손장난이나 하는 것이 대관절 무슨 재미를 찾는 행위라는 거야. 그딴 건 따분해서 몸져 누울 것 같단 말야. 아씨께서 장차 어느 집안과 혼사를 치룰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 서방님이 되실 분은 고생 꽤나 치루실 듯합니다. 곳간의 재고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하는 이 집사의 가벼운 농담에 양선은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이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울림이 양선의 심장을 간지러 피느라 얼굴이 달아올랐기 때문이었어요. 과연 두려울 것이 없던 자신의 일상에서 이러한 짜릿함을 선사하는 사람은 이 집사뿐임을 다시 한번 깨달은 양선은 배시시 웃으며 이 집사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아씨. 큰일 나십니다. 오늘 중으로 재고를 모두 확인하여 대감마님께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이리 귀찮게 구시다 대감께 들키시면 또 한 시즌간 바느질 처벌이 내려지실 겁니다. 양선이 이거사. 또 일하고 있는 집사를 못살게 굴고 있느냐? 내 녀석은 어찌 그리 틈만 나면 천방기축인 게야. 내 너에게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았더냐? 아녀자로서 품위를 지키라. 입이 닳도록 일렀거늘. 이 집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들이닥친 박대감이 양선의 귀를 잡아당기며 혀를 찼습니다. 아야, 아버님, 아파요. 아유, 좀 놓고 좀. 이 집사는 박대감의 손에 끌려가는 양선을 바라보며 못 말리겠다는 표정으로 웃고는 하던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방에서 바느질 연습이 끝날 때까지는 나오지 말라는 박대감의 엄포가 내려져 자신의 방에 틀어박힌 양선은 체벌로 내려진 바느질감을 마지못해 집어들었습니다. 아버님도 참, 이 집사 앞에서 면도 안 서게 귀를 잡아당겨 끌고 나오시다니 내가 무슨 아직까지 어린 계집인 줄 아신단 말이야. 그나저나 정말 재미라는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구나. 정녕 다른 집 여인들은 이런 소꿉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축낸단 말이야. 바늘로 몇 코 뜨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루함이 밀려든 그녀는 입술을 대빨이나 삐죽이며 투덜거렸습니다. 이 집사는 지금쯤 장부를 정리 중이려나? 우당탕 때려치우고 집사나 보러 가고 싶구나. 어른거리는 등잔불에 비친 양선의 속눈썹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 집사를 향한 연심이 간질거리자 양선의 두 뺨이 봉숭아빛으로 젖어들었지요. 바늘을 꿰는 둥 마는 둥 이 집사를 떠올리며 멍하게 등잔불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달콤한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꾸벅꾸벅 고개가 천근만근 아래로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크게 휘청 하며 양선의 상체가 바닥을 향해 고꾸라지면서 그만 방을 밝히던 등잔을 쓰러뜨리고 말았지 뭔가요? 어? 어? 그야말로 순식간이었어요. 등잔에서 쏟아진 기름으로 양선의 방은 삽시간에 시뻘건 화염에 뒤덮였지요. 그날 오전 이 집사에게 시없는 장난을 칠 요량으로 몰래 부엌에서 잔뜩 들고 들어왔던 집단 더미가 화근이었습니다. 양선이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순풍을 탄 돛단배처럼 집단 더미로 옮겨붙은 화염은 문을 등지고 앉아있던 양선의 뒤쪽으로 무섭게 번져나갔습니다. 큰일이야. 불길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 새어나오는 화염을 발견한 하인들이 뛰쳐나와 바가지며 대하며 손에 집히는 대로 물을 퍼와선 양선의 방에 뿌려댔지만 불길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버선발로 뛰쳐나온 박대감이 애타게 딸의 이름을 부르며 하인들을 채근하였으나 불의 기세가 워낙 사나워 감히 누구도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부 정리를 하고 있던 이 집사가 번개같이 달려오더니 바가지로 물을 퍼올렸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몸에 뒤집어써 흠뻑 적신 뒤 망설임도 없이 양선의 방문을 열어 젖혔지요. 젖힌 문틈으로 신선한 공기를 만난 화염이 매섭게 뿜어져 나와 도무지 앞을 분간할 수 없었지만 이 집사는 단숨에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어요. 가슴 졸이며 연것 같은 시간이 흐르자 새카맣게 그을린 이 집사가 혼절한 양선을 들쳐업고 불길 속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양선아! 박대감은 딸을 품에 안으며 오열했고 이 집사는 양선을 박대감에게 넘겨준 후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날의 사건 이후 양선이 깨어난 것은 꼬박 사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시긴 하였으나 손과 발목에 아주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뿐 천만다행으로 멀쩡했습니다. 그을려 꼬부라진 머리카락 몇 가닥이 아니었다며 불길 속에 휩싸였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박대감은 깨어난 딸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잘못되게 하면 어쩌나 싶었다. 아버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분명 정신을 잃기 전 하마가 저를 덮치는 중이었는데. 이 집사가 뛰어들어가 너를 구했단다. 화상이 심하여 윗고을 큰의원에서 치료 중이니라. 네? 이 집사가요? 박대감은 그날의 일을 소상히 말해 주었고 잠자코 듣고 있던 양선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을 구하려다 이 집사가 크게 다쳤다는 소리를 들으니 그녀의 눈앞에 시커먼 삼경의 어둠이 들이닥친 듯 어지러워 도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이 집사가 결국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엄청난 죄책감과 충격을 받고 말았답니다. 그것은 천방지축의 대가로 매번 받아오던 단순한 회초리 세례나 바느질 처벌과는 차원이 다른 대가였어요. 자신의 장난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에 뒤늦은 자각이 생긴 양선은 아비를 껴안고 오열하고 말았어요. 박대감은 양선의 등을 쓸어주며 괜찮을 것이라고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의원에서 나와 박대감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이 집사는 여기저기에 중화상을 입은 몰골이었습니다. 그의 몸 곳곳에 심한 상처들이 남아 그날의 긴박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었지요. 이 집사, 괜찮아?
아프지는 않고? 아니, 아씨, 나와 계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아씨, 이쯤은 끄떡없지요. 그나저나 아씨가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어디 다치시거나 한 것은 없으십니까?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이 집사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꼭두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던 양선은 이 지경이 되고서도 자신부터 걱정하는 이 집사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집사,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조금만 조심성이 있었다면, 내가 조금만 얌전한 아이였다며, 그랬으면 이 집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느라 눈물 콧물 범벅으로 엉망이 된 양선을 내려보며 이 집사는 그저 웃어 보일 뿐이었어요. 그의 얼굴에 남은 화상 자국이 그 미소마저 왜곡시키는 듯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양선을 향한 변함없는 다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이구, 뚝! 울음을 그치십시오, 아씨. 참으로 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 큰 처자가 우는 모습이 그게 뭔가요? 저는 참으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멀쩡한데 울기는 어찌 우신답니까? 아씨가 무사하시면 그걸로 다 되었습니다. 이 집사는 울음에 삼켜져 딸꾹질까지 하는 양선을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양선은 고약한 심성과 장난기를 몽땅 내다버리곤 해바라기처럼 이 집사의 뒤만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왈가닥처럼 장난을 치고 다니며 하인들을 괴롭히는 악동의 삶을 산 것에 대한 천벌로 자신 대신 이 집사가 다쳤다는 생각이 그녀를 진심으로 뉘우치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렇게 양선은 철부지 소녀에서 자신이 연모하는 일을 깊이 걱정할 줄 아는 어엿한 여인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돌아온 이 집사는 묵묵히 자신이 해오던 집사의 일을 계속하였어요. 자신이 가진 꼼꼼함과 성실함 그대로 화상을 입기 전과 진배 없이 업무를 처리했지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도 변해버린 양선이었습니다. 의원에서 나와 돌아온 이후 이 집사를 대하는 양선은 더 이상 지난날의 왈가닥 말괄량이가 아니었지요. 5, 6월 망아지처럼 천방지축이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아씨, 오늘은 외출하지 않으십니까? 평소엔 이리 좋은 날씨에는 어김없이 외출하여 여기저기를 들쑤시지 않으셨는지요? 응? 아니야. 안 나가. 이 집사? 나는 관여하지 말고 하던 일이나 해. 이렇듯 이 집사만 보면 뺨을 물들이고 이 집사가 말이라도 건네면 푸짐하게 익은 홍시가 되어 몸을 베베 꼬며 그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어요. 이 집사가 집안의 살림을 보러 어디 나서기라도 하는 소리라도 들리면 어디선가에서 양선이 번개마냥 튀어나와 그 뒤를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그간 그녀의 고약한 장난질과 윽박에 시달리며 살얼음판을 걷던 하인들은 완전히 변해버린 조신하고 얌전해진 아씨의 모습을 보며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계절이 지나고 선선해진 어느 가을밤, 늦도록 계속되던 장부 정리를 마친 이 집사가 호롱고를 끈 후 고단한 몸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가 막 잠에 빠지려는 찰나 살며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이 집사가 벌떡 몸을 일으키며 외쳤어요. 이 밤중에 기별도 없이 누구요? 아핫, 이 집사 놀랬어? 이 밤중에 누구냐면 말이지. 바로 이 집사의 소첩이 될 사람이야. 나지막이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양선이었습니다. 아니, 아씨, 이 시각에 어쩐 일? 이 집사는 그 뒷말을 채 끝낼 수도 없었습니다. 양선이 방문을 굳게 닫더니 이내 걸쇠를 걸어 단단히 잠궈버리고는 분홍빛 단꿀 같은 눈빛을 뚝뚝 흘리며 먹잇감을 노리듯 이 집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아씨,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눈이 튀어나올 만큼 놀란 집사가 황급히 일어서며 양선을 내보내려는데 그를 완강히 밀친 양선이 달큼하게 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숨길 생각도 참을 생각도 없어, 이 집사. 그간 이 집사를 향한 내 마음을 꼭꼭 숨기면서 티내지 않으려 해보았지만 그런 거 이제 너무 힘들어서 관둘 작정이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논에 물기를 낸 두렁처럼 냅다 막아버린다고 막아져? 예컨대 당장 거두무리를 하고 싶을 정도로 한계까지 와버렸다는 말이지. 그날 이 집사가 목숨 걸고 화마 속에서 나를 건져낸 이후로 내 머릿속은 온통 이 집사뿐이야. 자려고 누워도 먹으려고 입을 벌려도 도저히 이 집사가 나가질 않으니 숨도 쉴 수 없는걸. 대고 자시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집사는 잠자코 있도록 해. 의기양양하게 외치며 제 마음을 고백한 양선은 해벌쭉 웃는 얼굴로 마치 돌격하는 장수처럼 말릴 새도 없이 그대로 감투걸이 꽃갈춤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비밀이 생긴 이튿날이 밝아왔어요. 피부가 매끈해진 양선이 큼지막한 비녀를 손에 쥐고는 아침부터 기세등등 발소리를 내며 사랑방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박대감 앞에 앉은 양선은 혼인한 여인들이 폐용하는 비녀를 자랑스레 내밀며 간밤의 거사를 모두 고했답니다. 무어라.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리가 진정 사실이었다. 느닷없이 펼쳐진 외동딸의 천인공노할 자백에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버린 박대감. 그런 박대감의 눈치는 아랑곳없이 양선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사옵니다. 허니, 어쩌겠사옵니까? 저는 이제 어차피 다른 사내에게는 시집도 갈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는거려. 그러니 별 수 없이 저는 댕기 대신 머리를 올려 틀고 이 비녀를 꽂아 이 집사의 소첩이 될 일만 남아버렸네요. 자, 아버님, 이 집사를 제게 넘기셔요.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이 철없는 것이 지금 실성이라도 한 것인가? 순식간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무리 딸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고 착실하고 똑똑한 청년이라 한들 아비의 마음으로 어디 하인으로 삼고 있는 집사에게 권세가 집안의 외동딸을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외동딸이 무려 집사를 먼저 유혹하여 야음을 틈타 감탕질까지 서슴지 않았다니 머리끝까지 화가 뻗친 박대감이 소리쳤습니다. 이 아비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결단코 그러한 일이 용서되지 않을 것이야. 가문의 망신을 자처할 셈이냐? 아버님, 말씀은 바로 하셔야지요. 가문의 위상은 이미 천방지축이던 지난날에 제가 부지런히 먹칠을 해두지 않았겠어요? 허니, 이 어찌 다행이지 않을 수가 있겠사옵니까? 새하얀 종이 위에 시커먼 먹을 먹이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더럽혀졌다 티가 나오나? 애초에 이미 까맣게 먹이 든 종이 위에 먹을 더 뿌린다 해도 그 누가 본들 티가 나질 않으니 참으로 안심 아니겠사옵니까? 능글맞게 대답하는 딸의 뻔뻔함에 박대감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마터면 제 여식의 요설에 노란할 뻔한 것을 겨우 모면해 정신을 가다듬은 박대감이 녹이 서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진정 집사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목숨과도 바꿀 용기가 있느냐? 지금 너의 그 마음과 기백이 정령 철이 없는 순간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님을, 또한 너를 구했던 그 당시 이 집사의 정신과 마찬가지야. 스스로 자신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네, 있습니다. 이 집사가 화마에서 절 구해주었듯이 저라고 못할 것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그날 이 집사가 저를 들쳐업고 불길을 헤쳐나온 그날부로 저는 이미 이 집사의 여인이 된 것과 진배가 없사옵니다. 세상 천지 지아비를 저버리는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그렇게까지 자신하며 이야기한다 이 말이었다. 그렇다면 좋다. 여봐라, 이 집사를 불러오거라. 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지길 잠시 후 이 집사가 사랑방에 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불을 뿜을 듯이 노한 박대감과 그 앞에 앉아 자신을 올려다보며 마치
천생연분인 제 난군을 만나기라도 한 새색시처럼 그야말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양선을 번갈아 본 이 집사는 한눈에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지요. 아무래도 아씨의 그 얼굴 표정을 보아하니 대감마님께 간밤의 일을 모조리 실토하신 모양이시로군요. 대감마님, 죄송합니다. 기침을 하신 이후 제가 먼저 고할 작정이었으나 일이 한 발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있사옵니다. 소인이 그만 불찰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 거기까지만 하시게나. 지금 그 문제의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세. 자네는 잠자코 거기 앉아있게. 내 딸이 지금 자네를 위해 목숨을 담보로 이 아비의 시험을 치를 것이니 말이야. 이 집사를 착석시킨 박대감은 붓과 종이를 집어들어 종이 위로 몇 획의 글자들을 적고는 그것을 접어 한 손에 하나씩 쥐어 보였습니다. 양선과 이 집사는 숨을 죽인 채 박대감이 하는 행동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지요. 자, 여기 내 양손에 각각 하나씩 접힌 종이가 있다. 한 손에는 혼인을 뜻하는 혼자가 적혀있고 다른 한 손에는 죽음을 뜻하는 사자가 적혀있지. 목숨을 걸고 하나를 고르거라. 양선이 네가 내 딸이라 하여 어영부영 넘어갈 것이란 생각은 떨쳐두는 것이 좋느니라. 네가 만일 혼자를 고른다면 내 두말않고 이 집사와 너의 혼례를 도모하여 내 원대로 해주마. 허나 만약 네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두 가지의 패 중 사자를 뽑는다면 너와 이 집사의 목숨은 사대부명문가의 위신을 걸고 이 아비의 손으로 직접 거두도록 할 것이야. 박대감이 녹이 서린 눈을 빛내며 딸의 얼굴 앞에 자신의 양손을 내보였습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박대감의 말에는 감히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박력이 느껴졌지요. 이에 긴장한 이 집사가 마른 침을 삼키며 무릎을 꿇고 박대감에게 사죄를 올리려는 찰나. 오호, 이 집사, 멈춰. 아니, 멈추셔요. 이 집사는 후에 제 서방님이 되실 분이신데 그런 사내의 무릎이 그토록이나 가볍게 움직여서야 어디 대장부라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는 이 집사의 아내가 될 분이신 바로 저 박가 양선에게 맡겨두셔요. 라고 맹랑하게 쏘아붙인 양선은 일말의 고민도 없는 동작으로 박대감의 왼손에 쥐어진 종이패를 골라 잡고는 아버님, 저는 이것으로 하겠어요. 라고 말하더니 펼쳐보지도 않은 그대로 등잔불로 가져가 태워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더냐? 고른 종이패를 펼쳐보지도 않고 곧장 태워버리다니. 어리둥절하며 소리치는 제 아비의 목소리에 이어서 그녀가 한껏 진지해진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 제가 그리한 연유를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아버님의 남은 오른손에 잡고 계신 종이를 펼쳐보셔요. 거기에 혼인이라 쓰여 있다면 제가 뽑아 태워버린 종이는 죽음일 테니 제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허나 거기 아버님의 손에 남아있는 종이에 죽음이라 쓰여 있다면 제가 뽑아 태운 종이는 그 반대인 혼인임이 당연하므로 이 집사를 제게 내어주셔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아버님? 제 말에 한치 틀림도 없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 자, 어서 펼쳐 보이셔요. 양선의 말을 들은 박대감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외통수라도 맞은 듯 어안이 벙벙한 꼴이었지요. 딸의 눈에 서려있는 총기와 결연함을 읽으며 그는 한참 동안이나 말을 아끼고 있었답니다. 이윽고 박대감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펼쳐보지도 않은 채 등잔불에 붙여 태우고는 나지막이 말했지요. 이 집사, 네, 대감어른. 내 딸아이를 잘 부탁함세. 아무래도 내가 이 아이를 얕잡아 보고 있었나 보구만. 사실 내 양손에는 모두 죽음이 적힌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네. 처음부터 혼인이 적힌 종이는 없었던 셈이지. 말하기가 부끄럽게도 어느 손에 들어있던 종이패를 뽑았든 자네와의 혼인을 반대할 목적으로 그리하였다네. 헌데 이 아이가 그 짧은 틈에 못난 이 아비의 술책을 파악하고는 자신이 뽑은 종이를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곧장 태운 것이라네. 내 양손에 쥐고 있던 패가 모두 죽음이었으니 당연히 남은 내 손에 쥐어있는 패 역시 죽음이 쓰여 있음을 알고
내게 외통수를 먹인 것이야. 그리하면 자신이 뽑은 패가 혼인이었다고 우기면 되는 일이니까 말일세. 그것을 인정치 아니한다면 내 스스로 거짓된 패를 넣은 것을 실토하는 꼴이 되니 내 말문을 막기엔 안성맞춤 아니던가. 참으로 부끄럽구만. 딸 자식을 생각한다는 미명 아래 버린 일이니 너무 노여워는 말게나. 허나 저 아이의 영특함과 자네를 생각하는 마음이 내 생각 이상으로 자라있어 아비로는 고집을 꺾을 수 없으니 자네가 곁에서 잘 돌봐주게나. 자네처럼 내 딸아이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네를 선택하였으니 말일세. 박대감은 이 집사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제서야 잔뜩 긴장하고 있던 마음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던 이 집사는 겸연쩍어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신난다. 그것 보아요, 서방님. 제가 뭐라 했나요? 저만 믿으시면 된다 하였지요? 양선은 폴짝 자리에서 뛰어올라 이 집사를 와락 껴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었답니다. 현명하게 사랑을 쟁취해낸 양선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박대감네 사랑채 너머로 근사한 가을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대한 혼례를 올리게 된 두 사람은 평생을 서로를 아끼며 알콩달콩한 부부의 연을 이어나갔고 총명한 양선의 불같은 내조 아래 이 집사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었다는 후문과 함께 난향야화의 17번째 이야기 보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사옵니다. 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간에두루 평안하시길 바라겠사옵니다.